청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도 이제 집 앞 아파트 카페 복도에서 계단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뭐 어쨌든 장족의 발전으로 제가 올려봐도 본 사람이 아무 없었는데 뭐 지나가다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6명이나 이제 봐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엄청 딴 유튜브에 비하면 되게 적은 수에 불과한 거겠지만 어쨌든 나름 저는 이제 장족의 발전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난주에 계획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요. 지난주에는 진동 알리바바 주식에 좀 더 괜찮게 봤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기회가 되면 닫겠다 했는데 진동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동은 못 샀고요. 알리바바는 좀 78달러 근처 가격이 있었었는데 이미 저는 알리바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고 조금만 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중국 주식 괜찮은 걸 찾아봤는데 핀더더가 테무라고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핀더더도 같은 방식, 같은 아이디어로는 괜찮은 주식일 것 같다라고 봤는데 이미 여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핀더더는 이제 못 살 것 같고 계속 진동이랑 알리바바 중심으로 중국 주식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이제 조금씩 팔고 있는데 난 그 이유 자체가 레버리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니까 이 정도 올라간 거에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오션 상장으로 하나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를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하나를 이제 80% 정도 매도했고 다른 주도 좀 매도하면서 퀀트도 한 50만 원, CDV도 50만 원 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주식은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투자금 이제 최고였을 때가 2,300만 원이었는데 한 700만 원 매도해서 지금은 한 1,600만 원 정도만 지금 투자금이 들어간 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약에 화요일 이후로 하나오션이 뭐 저기 신줄 발행가 이자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좀 더 많이 사서 다시 또 이 투자금은 올라갈 것 같네요.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산타를 끝나는 때까지 미국 주식을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엔간 주식들 다 팔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는 좀 줄이려고 해봤는데 레버리지는 이제 500만 원 정도 줄어서 4,500만 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은 좀 팔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은 찾아보니까 레버리지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뭐 제가 이거저거 돈 쓰는 것 때문에 결국 제 통장에 남아있는 레버리지가 그 신용대출 잔고가 줄지 않은 것도 그 뭐 이유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 주식은 일단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은 가격이 좀 올라주니까 기계적 매도로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만 원 정치만 남아있고 한 200만 원어치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은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이제 판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건설주는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여기서 수익을 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정리하고 다만 좀 많이 정리한 상태이고 이것도 연말에 배당을 주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가면 정리하고 지금 선에서는 정리한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레버리 줄이기 위해서 뭐 수익 크지 않지만 50만 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 오션으로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한 80%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팔았고 한 10% 정도 수익을 남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트도 지금 같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대충 보니까 50만 원 정도 파는데 수익이 2% 정도밖에 안 붙은 거예요. 근데 코덱스 200 같이 그냥 지수 따라가만 해도 이제 6.5% 수익이 나는데 콘트가 생각보다 뭐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번 뒷부분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식들로 이제 이것저것 팔았는데 뭐 9월달에 산 주식들은 적게 붙으면 5%, 예전부터 길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거는 36%까지 봤었고 한나솔루션 20%, 뭐 한전기업에서 10%, SK텔레콤 오래게 껐으니까 15%에서 20%,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5% 정도로 이제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 이제 지난주에 팔면서 이제 이게 얼마 정도 수익을 남겼나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콘트랑 달러 단타가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덱스 200을 팔면서 그 이번에 판 거 수익이 6.5%인데 콘트는 이제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오를 땐 잘 오를 줄 알았는데 남들 다 오르는데 별로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팔아봤는데 한 2%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까지 보면서도 남들 다 오를 때 별로 오르는 것도 별로 안 보였고 20가지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종목이 수익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콘트가 이게 무슨 뭐 떨어지면 덜 떨어지고 오를 땐 잘 오르는 그런 마법의 주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종목 투자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콘트를 그렇게 많이 아주 콘트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단타는 그 박성현 작가의 글을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좀 매수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하루에 이제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도했으면 오늘 매수 기회는 거의 없고 한 매도 기회가 계속 있다가 좀 더 오르면 한 이틀 뒤에 그 매도하고 한 이틀 뒤에나 매수 기회가 오는데 일단 잠깐 오르고 이제 오름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담을 엄두는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1350만 원에서 저는 이제 한 10원당 20주씩 샀는데 1300번 정도 되면은 더 오를 여지도 있겠는데 그때 똑같이 10원에 20주씩은 담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는 뭐 조금씩 팔면서 올라가면 다시 또 사야 되는데 그 다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사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도 크게 못 사니까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등락을 기대면서 조금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그냥 샀을 때 그냥 내가 1300 이하에서 팔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 그 떨어진 와중에 등락은 다 무시하고 그 사고 팔고 하면서 받는 이익은 무시하고 1300원에서 한꺼번에 팔았을 때 요 수익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뭐 단타하겠다고 해가지고 떨 때마다 조금씩 사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원하는 시점이었을 때 한꺼번에 파는 것이 그게 더 수익이 클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300원 이상 올라가면 사고 1300원 이하로 들어가면 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사고 팔곤 하겠지만 요거 자체가 큰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익을 더하는 입장인 것이 요거 자체로 큰 수익을 벌겠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봐도 뭐 여기선 어떤 해에는 2배를 벌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해의 특수했던 사장인 거에 불과하고 뭐 연평균 얼마로 버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그 수익 자체가 사실은 크지 않을 거로 기대되고 저 또한 요거를 주력으로 가져가진 않고 그냥 소소하게 수익을 추가하는 걸로만 달러 투자 방식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뭐 여기 주식 관련된 채널이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CGV 앱으로 개봉 개정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CGV가 아무래도 이제 극장 체인이다 보니까 이게 또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면 그거에 한번 떠줄까봐 보고 있었는데 마블이 이제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해서 그냥 망해버리고 그나마 서울의 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좀 기대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경쟁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 말고 볼 다른 대한 영화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요거 좀 대박 나면은 시리즈가 좀 올라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4일 만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100만 돌파했고 오늘 일요일까지 하면 더 관객이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요걸 기대해가지고 좀 CGV 가격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거 올려주고 싶긴 한데 지금 레버리지도 빨리 줄이고 올린 상태에서 많이 팔아두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올라두면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편입하기 위해서 서울이고 좀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홍콩 주식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 조금 샀고 석유가 떨어지면서 옥시덴탈이 60달러 이하 한번 떨어지더라고요. 사줬고요. 그리고 디왁 요거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테마주라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마주 투자한 거의 안 하기 때문인데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100만 원만 해보자라 가지고 100만 원 샀는데 산 뒤에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원칙상 100만 원만까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바이든이 이게 중국이 미국 방문 이후 뒷날에 바로 시진핑이 독재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딱 봤어요. 보니까 이거 바이든 이거 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이게 치매 노인이 정말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능력이 된 사람이라면은 다음에 대통령 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럼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겠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왁을 뭐 이제 제 원칙을 깨고 100만 원 이상에서 있지만 2주 정도 더 샀습니다. 사면서 이게 바이든 안 될 것 같으니까는 0.5달러당 떨어지면은 0.5달러당 한 달씩 더 사지 뭐, 한 주씩 더 사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번에도 한 번 때 바이든 이상한 짓거 했을 때 들어가지고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미 좀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제가 산 이후에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바이든 그런 그 도직자 발언 듣고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샀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는 이제 1년 뒤면 결과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결과를 또 여기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잡주는 좀 정리하려고 해서 뭐 8달러짜리 알보테크 뭐 8달러짜리 뭐누 그 다음에 알보테크 이런 거 좀 그냥 팔았고요. 이렇게 페트로차이나 ADR은 그냥 한 주 그냥 이 미국 상장에서 피진한다고 했지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메시지 오면서 5달러 줄 테니까 홍콩으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한 주니까 그냥 안 팔고 계속 배당만 받는 생각했는데 이게 뭐 안 팔고 가지고 있더니만 뭐 자기가 41달러짜리인데 66달러짜리로 이제 환산해 주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5달러 주고 홍콩으로 전화했으면 손해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50%의 수익을 물론 한 주지만 50%의 수익을 남겨주면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도 여기 한 주씩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바꾸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이런 주식들은요.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행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잘 되면 그럼 기존의 아마존 제가 아마존 좋아했던 이유가 아마존도 거의 사실상 미국에서 독점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존이 독점이었던 이유는 같은 물건들을 누가 유통할 것이냐 해서 아마존이 확보적인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기업과의 싸움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상점들이 다르잖아요. 중국 알리바바라든가 징둥, 그다음에 테무 같은 거는 중국에 있는 자기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끌고 있는 것을 아마존이 유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느 정도는 마진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아마존을 100달러에 샀다가 140달러, 130달러 때 팔아서 가지고 수익을 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사고 올까라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지 않고 그냥 아예 매수한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꼭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에 약간 한국장이 1500을 깨지면서 1400대에서 터지면서 일단 금요일이 끝나버리니까 뭐 사람들이 추세라는 걱정을 항상 하니까 이 추세로 그냥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제 사실상 거의 뭐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간 반대 지표,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님은 이제 거의 자주 틀리기 때문에 거의 반대 지표로서만 제가 좀 활용을 쓰고 보고 있는데 김영익 교수님께서 산타랠리 타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거 산타랠리 있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없다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타랠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김영익 교수님마저 산타랠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매도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700만 원치 되고 이제 나쁘지 않게 이미 매도를 해줬으니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면서 그날 맞게 좀 대응을 하면서 그 12월 말까지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12월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달이 바뀌고 12월 초가 되면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제 예상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조금씩 팔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 화요일날 한나오션이 상장했는데 이후로 한나오션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많이 살 거고요. 한나도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정도는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으로 판 거니까 떨어지면 다시 살 거고요. 그리고 CGV는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해서 많이 오르게 되면 좀 많이 정리해가지고 떨어질 때 다시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가 많이 올라서 팔아주면은 꼭 굳이 CGV만 꼭 집어서 다시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주식은 사타 랠리 끝날 때까지 지켜볼 생각이고요. 레버리지 주식인데 신경 쓰면서 한 주 완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촬영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